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이 2020년 5월 20일 오후 4시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15일부터 시작된 이 파기환송심 재판이 4번의 재판을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어제 5월 20일에 있었던 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25년형을,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35년형을 선고해달라 하고 검찰이 요청했습니다. 구형은 검찰의 희망사안일 뿐입니다. 구형은 검찰에 있는 강백신 검사가 법정에서 구형을 했습니다. 저도 어제 법정에 있었습니다. 검찰 구형이 끝나면 그 다음에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있습니다. 어제 법정에는 국선 변호인 5분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5분 중에서 3명의 국선 변호인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가지고 자, 무죄를 선고해달라라는 취지로 최후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또 무죄로 해달라. 직권남용 뇌물 사건 또 무죄를 해달라. 양형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하니까 무죄를 해달라 하는 취지로 최후 변론을 어제 다 했습니다. 검찰 구형 끝나고 변호인 최후 변론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 그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고 재판장이 오석준 부장판사입니다. 그래서 오석준 부장판사가 이제 7월 10일 오후 2시 40분에 선고를 하겠다 하고 고지를 했습니다. 7월 10일이니까 앞으로 2달 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서 선고를 하겠다고 어제 고지가 됐습니다. 자, 그럼 7월 10일 날 선고해서 선고가 나고 일주일 안에 검찰이 상고를 안 한다. 하지 않으면 바로 대통령은 형이 확정이 됩니다. 형은. 그리고 선고 얼마를 어떻게 선고할지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뭐 선고가 되면은 검찰이 상고하면 형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은 되지만은 자, 대통령 사건은 저 보세요. 김기춘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사건,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마뇌물 파기환송심 사건, 그리고 최소한 피고인 파기환송심 사건도 뭐 선고가 났지만은 검찰이 상고를 해가 다시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 아직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지금 안 난 상태입니다. 김기춘 실장 사건, 이재용 부회장 사건, 최소한 피고인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7월 10일 날 뭐 선고했다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김기춘 실장 사건도 봐야 되고, 이재용 부회장 사건도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선고를 언제 날지는 사실 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제 있었던 결심, 선고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자, 대통령 사건에 엄청난 지금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엄청난 변수. 그게 뭐냐? 그게 오늘 방송의 주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 본인께서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다가 사건 기록 전부를 열람하고 복사하겠다 하는 이 뜻을 밝힌 거예요. 사건 기록 전부를. 대통령 본인이 이 뜻을 밝힌 게 언제냐? 그 대통령 사건 기록을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검색하면 다 그거 나와 있습니다. 5월 15일입니다. 피고인 본인이 열람과 복사를 신청한 거예요. 대통령 사건 시청자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서울고등법원 2019 노래할 때 노, 그리고
1962 사건, 그리고 당사자 난에 박근혜 대통령 이름 침해를 이 사건이 다 나옵니다. 5월 15일 날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신 거예요. 5월 15일이 언제냐? 결심하기 5일 전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게 열람도 하고 복사도 하겠다는 이 사건 기록 전부,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그걸 말씀드리죠. 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갖고 있는 기록들입니다.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가 갖고 있는 게 소위 직권남용, 그 파기환송, 뇌물 파기환송,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 이 세 가지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자, 검찰하고 특검에서 수사한 기록, 그리고 법정에서 1심, 2심, 3심 공판,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그 기록들, 그 기록 전부를 이것을 복사하고, 열람하고 복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대충 짐작해 보면 A4 용지로 30만 페이지입니다. 엄청난 분량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3년 전인 2017년 10월 16일, 2017년 10월 16일, 이 날이 무슨 날이냐? 3일 전인 10월 13일 날 1심 재판장 김세용 판사가 SK그룹의 89억의 뇌물을 요구했다 해가지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버렸습니다. 10월 13일 오후 5시에. 그리고 이제 주말이 지나고 10월 16일 날 재판 탁 열리자마자 대통령께서 이런 재판 내가 안 하겠다. 언젠가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 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일체 항소도 안 하고, 상고도 안 하고, 법정에도 불출석하시고, 불출석 사유서 다 제출하시고, 하시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본인 사건이 어떻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왜? 법정에도 안 나가셨지만은 기록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변호사 누굽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그냥 서울구치소에 접견 가기 위한 변호사지 대통령 변호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식적인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 5명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는 1심, 2심 판결문은 법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직접 보내주니까 대통령은 1심, 2심, 3심 판결문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록은 안 갖고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에 혼자서 그 차가운 서울구치소에서 혼자서 인내하며 고독하게 진실투쟁을 해왔던 겁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누구처럼 아프니까 풀어달라 그 소리도 일체 안 하신 분입니다. 자, 말씀드렸지만은 항소 상고 안 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난 그걸 믿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 이미 결론을 탁 정해놓고 하는 재판, 그리고 그냥 영장 마구잡이 발부하는 그 재판, 이 재판 난 못 받겠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범죄 혐의를 시인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계셨다고 해서 시인한 게 아니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그 믿음 아래 그 3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왔던 겁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이 재판 선고를 앞두고 그것도 결심 5일 전에 기록 전부 열람 복사, 열람하고 눈으로 보고 그럼 복사하겠다. 이 신청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대한 결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작업,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자, 기록을 복사하려면은 법원에서 해서 기록 복사해가지고 서울구치소 갖다 주지 않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감시 속에 서울고등법원 그 2층에 거기 기록 열람 복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거 직접 놓으셔가지고 직접 열람하고 복사를 해야 됩니다. 자, 법원의 복사비 한 장당 50원입니다. 30만 페이지, 그럼 복사 비용만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자,
기록들이 소위 이래 탁탁탁 묶여져 있습니다. 그럼 그걸 풀어가지고 한 장씩 복사지 위에 얹어놓고 덮어가 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고속 복사할 수도 있겠죠. 그 복사하는데 30만 페이지 복사하는데 뭐 짜고도 보름 이상 거의 한 달 걸립니다. 본인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오케이만 하면은 본인이 직접 서울고등법원에 와가 직접 하시겠다는 그 의지예요. 자, 이런 힘든 작업을 박근혜 대통령이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방송을 빨리 못하고 지금 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 저도 대통령의 진위가 뭔지 아직 모릅니다. 파악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대통령께서 뭔가 시그널을 보냈다. 뭔가 신호를 하셨다. 자, 지난 3년 동안 대통령께서는 변호인 없습니다. 국선 변호사밖에 없고 한 번도 본인이 직접 기록에 대해 가지고 열람 복사 신청 안 했습니다. 이번 5월 15일 날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 놀라운 이 변수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럼 대통령께서 본인께서 이 힘든 작업을 왜 하려고 할까요? 자,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 의미. 하나는 뭐냐? 누군가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 이 누군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뭐 태블릿이 허위 진술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법원일 수도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항소심, 파기환송심, 재판부나 아니면 대법원에 이 내 사건 기록 제대로 살펴라 하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하면은 재판부가 일단 긴장을 합니다. 왜 열람과 복사 신청을 했을까? 긴장을 합니다. 하는 첫째 경고의 메시지.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진실투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게 또 제 추정입니다. 진실투쟁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 두 번째 제 추정이고, 세 번째는 뭐냐? 아니면은 이 대통령 사건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면은 본인께서 기록을 갖고 계셔야죠. 본인께서 1심에 그때 1심 한 6개월 동안 재판했던 그 유영하 변호사 팀들이 갖고 있는 건 그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 기록은 아무도 안 갖고 있습니다. 법원에만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일단 기록부터 확보를 해놓자.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 기록을 갖고 역사를 위한 역사의 기록서로 남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경고. 두 번째는 진실투쟁을 내가 지금도 하겠다. 지금까지 내 3년 동안은 인고의 세월을 보냈지만은 지금부터는 진실투쟁을 하겠다는 그 신호. 세 번째는 뭐냐? 이 기록을 전부 다 내가 직접 보관하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 하는 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저는 대통령의 진위는 모릅니다. 그걸 알려고 제가 노력하는 중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대통령 사건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 사실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건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는 거, 사실관계가 분명히 되고, 그 다음은 법리예요. 이 사실이 분명하면 여기에는 이런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 한 법리가 분명해야 이게 확실한 재판입니다. 승마뇌물, 물론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몇 분이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승마뇌물, 이게 제3자 뇌물입니다. 그러면서 제3자 뇌물이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삼성 경영성계 이런 부정한 청탁은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에요. 그러면서 제3자 뇌물로 성립된다는 아주 이상한 지금 법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 뭔가 시그널은 보내셨다. 그러나 아직 그건 제가 모른다.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과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010-5307-5472번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해 드립니다. 교보문고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알라딘, 반덴 루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